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4일 24년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제 RFK가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인도스를 했죠. 이거는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RFK는 민주당 대선 주자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RFK는 케네디의 일가로서 조카죠. 그래서 집안에 이제 두 번의 또 세 번의 사실 불상사가 있었죠. 비운의 가라고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저격을 당했고 한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추락했지만 뭐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트럼프하고 인연이 다시 어떻게 만났느냐, 만날 수 없는 인연인데 두 가지 아젠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 다 그 총격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거, 패밀리가. 그래서 이제 공통 분모를 이제 갖게 되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RFK는 아주 그냥 아주 devout democrat 스로서 무엇을 믿고 있었냐? 민주당만이 국민의 개인적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니오칸들의 전쟁을 반대하면서, 그리고 센트럴 거버먼트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장 아이디어란 민주당이라고 믿고 있었던 민주당이 그렇게 되지 않고 변질됐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사실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에는 플랫폼에 대한 전체적인 그 뿌리를 막 흔드는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특별히 많이 존경받는 존 F 케네디의 뭡니까 피살 사건, 지금 음모론에 의하면은 이거는 누가 저격을 했는데 63년 그리고 68년엔 또 아버지가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RFK는 이것은 CIA가 관계됐으면 틀림이 없다. CIA는 1947년에 창설되어서 그동안 약 70개국 이상의 나라들의 정권을 교란하거나 교체하는데 준비된 그런 비밀 기관이다. 그런데 RFK가 특별히 우리 서구의 적으로 지명한 존 F 케네디가 러시아랑 종전을 하려고 했을 때, 평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자기의 삼촌이 저격을 당했다 해서 굉장한 의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트럼프와 함께 지금 자기 삼촌이 저격당한 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비밀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와 함께 이것을 다시 오픈하기를 원하는 이 공동 분모를 갖고 있다고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한 모멘텀을 얻었죠. 그래서 이 모멘텀을 가지고 트럼프는 어떤 지금 캠페인을 24일 날짜로 벌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too big to rig.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젠 너무나 엄청난 격차로 이겨서 어떠한 사건이 와더라도 투표의 결과가 당연하게 트럼프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벌리겠다 하면서 RFK가 자기를 인도스 해준 7분 후에 7분간의 설교가 끝난 후에 정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정책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잠깐 리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경 문제죠. 지금 이제 우리가 국경을 열어놨기 때문에 약 20 밀리언 unauthorized, 그러니까는 합법적인 절차를 겪지 않은 그런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지럽게 됐습니다. 물론 그들은 뭐 좋은 사람들도 왔겠죠, 살기 위해서. 하지만 또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서 테러리스트가 왔다. 근데 이 테러리스트를 알고 있으면서 왜 집어넣는지는 우리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것을 국경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국경을 actually 막을 때 $5 billion 버짓을 갖고 엄청난 국회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간신히 이겼는데 그때 쓰지 않은 국방 예산을 가지고 트럼프가 대신 담을 했죠.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얼마를 썼습니까? $200 billion. 몇 배를 썼습니까? 40배 이상을 썼죠. 남의 나라 국경을 위해서는 40배 이상을 쓰는데 자기 나라 국경에서는 5 빌리언을 쓰지 않겠다는 모순 있는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제는 국민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얻기 원합니다. 또한 이제 인플레를 잡아서 지금 고가로 물가가 상승했는데 인플레를 잡겠다. 그 방법의 하나는 무엇이냐? 석유, drill baby drill. 석유를 갖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금덩어리 같은 석유를 계속 우리가
개발해내 갖고 자체 석유값을 내릴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는죠? 이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강국으로서 에너지 강국인 지금은 누굽니까? 우리 중동이죠. 우리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그 사우디는 2024년 6월 달에 미국의 달러를 기축 통화로 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단한 이것도 충격적인 사건이죠. 불과 2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에너지 강국으로서 자기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금을 낮추되 이제 국가 우리 기업의 세금 플러스 또 무엇입니까? 소셜 시큐리티 세금까지 매기겠다는 미국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왜? 노인들이 평생 일해서 자기 돈을 가지고 국가에다 맡겼어요. 이게 소셜 시큐리티죠. 그래서 맡긴 돈을 가지고 찾는데 거기다 또 세금을 매기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미국은 엄청난 부자인 나라인데 왜 세금을 노인들한테 매기냐? 이것은 안 하겠다 하는 이제는 대단한 좋은 정책. 또 메디케어도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들의 지지 기반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의 나이를 이제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열심히 일해 왔는데 그들이 연금을 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20 million people을 데려와서 또 국가에다가 또 200 billion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쓰므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미국의 빚은 어떻게 됐습니까? 37 trillion dollars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이것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5년 이후로 미군 생산 국가가 되어서 세계 모든 기업을 유지하면서 강국의 이제는 그 상승로를 달리고 있다가 1971년서부터 어떻게 됐죠? 저게 싼 노동자가 있구나. 그래서 중국하고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는 대신에 이제는 뭡니까? 모든 물건을 가장 싸게 공급하고 또 구매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죠. 1971년부터. 물론 처음엔 좋았습니다. rate of return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서 다 미국을 탈미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동남아로 가게 되죠. 물론 저는 거기서 한 수혜자가 되어서 1970년대 말에 한국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buying office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 남자 월급이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 탔을 적에 저는 60만 원을 탔어요. 그 당시에는 상당한 업그레이드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엘리트들이 이제 미국에 오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미국이 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가지 않겠다. 우리는 미국을 생산국으로 만들겠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많은 잡을 창출하겠다. 잡을 창출하고 세금을 낮춰주고 임금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미들 클래스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겠다는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외부와의 전쟁에서는 무역 전쟁에서 관세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나에게 관세를 100%를 차지하면 자기도 동시에 100%를 차지하고 아니면 200%까지 피널라이즈를 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제 그가 말하는 too big to rig 이는 정책의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만든 전기차 mandatory 이제 2030년까지 모든 것을 전기차로 바꿔라 하는 것을 자기는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 전기차 때문에 제일 먼저 마시간 기업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산업이죠. 1945년서부터 미국을 부강하게 한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물론 다 전쟁에 연결된 산업이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 산업에 대해서 중산층이 부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있는 어토모빌 인더스트리를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모든 뭡니까? 조합 한국말로 뭐죠? 같이 함께 싸우는 그 유니언들은 전부 다 자기한테 투표해 주길 원한다고 직접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노인들 그다음에 전 미국의 그 안보를 위하는 국경을 막겠다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세금 그래서 각 분야의 모든 사람에게 어필하는 정책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지난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엔티파가 워싱턴
DC서부터면 동부를 완전히 싹쓸이 해갖고 막 초토화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죠. 불 지르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의 손해가 한 $2 빌리언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워싱턴 DC를 새로 빌드해서 아메리카가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라고 트럼프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 컷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에 세금을 없애겠다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했습니까? 팁을 없애겠다. 팁에 대한 세금을. 그래서 중속 그러니까 아주 약자 단순 노동자의 인컴을 보호해 주겠다는 걸 또 말하고 있죠. 거기에 정말 또 엄청난 더 힘을 다해주는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마라고 그러죠. 파마키아. 근데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의약업계죠. 의약업계로 말미암아 그 라비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잘못된 급식 대부분 70%가 chemically induced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지금 푸드 스탬프를 갖고 받는 음식이 대부분 chemically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서 국민 건강을 다시 회복하며 특히 어린아이들의 3분의 1이 이 정신병을 갖고 있어서 이상한 정신병을 개발하고 이제 우울증 이런 것을 개발해냈는데 이것은 60년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마에 대한 조사, 특히 파마에 관계된 미국 기관 무엇입니까? CDC, 그다음에 USDA 이런 기관들을 조사해서 이제 완벽하게 미국을 건강화시키겠다는 것은 아주 RFKT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전쟁이 경제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2024년 대선에 자기가 당선자가 된다면 당선된 이후에 취임할 때까지 시간이 있죠. 이제 11월 4일 하는데 1월 한 20일경 취임하니까 약 2달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기는 무엇을 할 것이냐? 자기는 종전을 선언하겠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러시아하고 전쟁이죠. 러시아하고의 간접적인 전쟁, 흔히 프락티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구와 미국과 사실은 동구인 러시아가 충돌 전쟁이죠. 이것을 스탑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 때문에 강력해진 러시아와 중국의 유니언, 그다음에 인도의 유니언 이것을 자기가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빨리 종식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휴메니타리안 정점에서 이 전쟁은 스탑되어야만 됩니다. 이 전쟁을 스탑시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계적인 그 뭡니까 컨센서스 그 호응을 받아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브릭스 연합 경제 연합 회의가 10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 10월 달에 경제 연합에 미리 자기가 지금 현재 어드레스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하는 달러를 배제한 새로운 기축 통화를 만들려는 것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현재 브릭스가 지금 현재 10월 달에 이 통화를 새로 만들기 위한 것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미국의 그 대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미국 사람이 느낄 때 오 마이 갓. US 달러 시대가 끝났어. 근데 트럼프가 이걸 바꿀 수가 있어. 이거는 가장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전쟁이기 전에 경제 전쟁인데 이 경제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두 가지 로지스틱스 확보와 뭡니까? 우리 낮은 선봉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직선 통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트랜스 사이베리아 레일입니다. 트랜스 사이베리아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만약에 모든 그 생산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하나가 된다면 엄청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국과 영국이란 섬나라가 이 독자적으로 무역을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유라시아는 스스로 생산, 소비, 그다음에 유통 플러스 무엇을 했습니까? 원자재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또 누구랑 합치기를 원합니까? 글로벌 사우스 아프리카랑 합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브릭스의 멤버들은 76을 넘어갔죠. 결국에는요 유엔의 반 정도의 사람들, 반 정도의 나라가 협조해서 대부분 뭡니까 석유를 갖고 있거나 엄청난 지하자원을 갖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네이션인 것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푸틴 주도하에 브릭스가 더 강력하게 된다면 미국의 패권 시대는 정말 끝난 것입니다. 미국의 패권 시대가 끝나게 되면 달러가 약화가 되고 미국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 이것은 이번에 선거의 그 공약의 1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께 트럼프가 원하는 too big to rig
너무나 엄청난 격차로 이겨서 이제는 어떠한 개표 과정의 interference도 그것을 따라 마실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격차로 이기겠다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께서 투표하시는 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